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2019년은 사실상 거의 다 끝났고 2020년과 2021년이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오늘 11월 25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이 이제 시장이 조금 좋아가지고 주 초반을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번 주 같은 경우가 좀 하락폭이 많이 커가지고 오늘도 이번 주도 좀 계속 하락하면 어떨지 걱정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상승 반전을 좀 시도를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막았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5G 종목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KMW, 이노화리스, 다산네트워크스 그리고 5G가 아닌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수를 보면은 일단 양시장이 굉장히 다 좋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 넘게 좀 올랐고 코스닥도 한 2% 이제 오르면서 굉장히 하락폭이 컸는데 윗꼬리가 없는 그런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매수 세력이 강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계속 저점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상승 추세는 아직 여전한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도 좀 마찬가지죠. 여기서 저점이 더 낮아지진 않았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600선 아래 지난 지금 8월처럼 막 500선까지 떨어지고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에는 당연히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역할을 해줬죠. 헬릭스미스가 무려 이제 7% 넘게 좀 올랐고 그리고 다른 이제 메지온도 좀 올랐고 HLB라든가 ABL 바이오도 한 3%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3% 올라주면서 지수가 이제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섹터들이 반도체 섹터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 지금 원익 IPS라든가 이제 테스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단기 고점이 좀 만들어졌고 고점이 조금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지지선까지는 조금 내려와야 2만원대 후반에서 3만원대 초반 정도에서 박스권을 한두 달 정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도체 관련 섹터는 열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OLED 섹터도 봐야 되는데 지금 뭐 ICD나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삼성의 투자가 모멘텀이 거의 다 이제 반영이 돼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금 오르더라도 오르게 된다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올 그럴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야스 같은 종목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모멘텀이 이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실망감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19,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여기서는 분할로 매수를 하면은 조금 더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리고 바닥이 정말 확실하게 다져진다면은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5G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좀 강했죠. 통신주들은 조금 약했는데 LG U+가 0.7% 조금 하락을 했고 다산네트워크스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이노아리스가 이제 4%좀 오르면서 굉장히 강했고 유비커스 홀딩스도 7%좀 올랐죠. 그래서 유비커스 홀딩스는 확실히 여기서 바닥을 조금 다지는 모습이고 여기서 지지선을 깨고 좀 내려와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더 이상 그 실망 매물보다는 바닥을 좀 확실히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매수를 했던 RFHIC랑 이노아리스가 정말 실적이 나오는 5G 관련 종목에서는 가장 좀 강하게 움직여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이 좋은 그런 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레포트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같이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첨언을 하면은 이 모멘텀은 앞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예정이죠. 5G 관련해서는 이제 KMW는 노키아 통해서 중국 쪽에 이제 MMR 공급 가능성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 쪽도 규모를 공급을 할 수 있고 에릭슨 쪽으로도 MBF 필터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멘텀 자체는 많습니다.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로 트랜시버 점유율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일본의 5G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면은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RFHC는 당연히 중국 쪽 화이, HFR이라든가 다산네트워크스, 서준시스템 모두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들이 다 똑같이 상승을 하고 똑같이 하락을 할 것이냐? 뭐 다 2019년에도 보셨듯이 KMW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오이솔루션이랑 반면에 다산네트워크스라든가 RFHRC 같은 경우는 2019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뭐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뭐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사실상 2019년도에는 거의 이제 오르지 않았고 KMW랑 오이솔루션은 거의 한 500% 이상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5G 통신 장비들 업체 중에서도 이렇게 선별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0년에도.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2020년에 그 상승률을 좌우할 것이냐.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얼마나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얼마나 더 많이 증가를 하느냐가 키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 컨센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KMW가 지금 700% 정도 2019년에 올랐고, 2020년은 한 20% 정도, 매출액은 30%인데 영업이익은 한 20%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고, HFR이 이제 200%좀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 오일솔루션은 한 10% 정도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하고, 다산 네트워크스가 50% 영업이익률, 그리고 100% 이상 2020년에는 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서준 시스템은 70%, 18%, 에이스테크는 200%, 20%. 근데 지금 뭐 보면은 아직 3분기랑 4분기 실적이 반영이 안 된 영업이익률을 지금 적은 것 같아요. 지금 3분기, 4분기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3분기의 실적이 거의 적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50%까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치가 아직 적용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컨센서스가 절대로 항상 오른 것은 당연히 아니죠. 작년 같은 2019년 초만 하더라도 오일솔루션이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많이 증가할 줄은 사실상 아무도 몰랐는데, 컨센을 완전히 무시한 엄청난 영업이익률이었기 때문에 지금 2020년이 KMW가 뭐 19%밖에 상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까보면 이것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실적이 더 잘 나올지 아니면 더 못 나올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하나하나 좀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KMW는 당연히 이제 2019년에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KMW가 2020년에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게 된다면 상승할 것은 분명하지만, 이 상승할 수 있는 그 퍼센트, 얼마나 주가가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탑픽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20년의 상승률이 2019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HFR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것도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2019년대가 이제 15,000원대에서 25,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사실상 2019년에 200%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것은 현재 주가에는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2020년에도 똑같이 200%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지금보다 더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컨센도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 2019년 EPS가 한 800 정도고 2020년 EPS가 한 2,500 정도니까 지금 주가로 따지면은 PER이 한 30 정도 되고, 2020년 기준으로는 한 10에서 한 12 정도 되니까 지금 2019년의 EPS는 사실상 거의 다 반영이 됐고, 2020년에 만약에 정말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보다는 주가가 상당히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20년의 성장률이 2019년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돼서 주가도 그에 맞춰서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도 이제 2020년에 EPS 성장률이 한 100%가 좀 넘는데, 주가에 반영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2019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실망스럽기 때문에 주가도 거의 이제 오르지 않았고, 2020년에 영업이익률이 한 100% 이상 증가를 하는데 당연히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2020년에도 성장률이 기대만큼 좀 오르게 된다면은 주가도 반드시 한 10,000원 이상은, 한 4,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보면 RFHIC도 EPS가 2020년에 증가를 하긴 할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한 반절 정도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반영된 것은 아니고, 만약에 2020년 실적이 다 반영이 된다면은 한 4만 원 후반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2019년은 사실상 거의 다 끝났고 2020년과 2021년에 지금보다 영업이익,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굉장히 주가도 좋은 상태가 아니지만 2020년에 분명히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좀 최근에 편입한 종목 중에서 위메이드라는 게임 관련주죠. 그 미르의 전설이라는 그런 게임 IP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이 회사가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19년도 초반에는 굉장히 한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그 상승분을 다 이제 반납을 했습니다. 이제 분석을 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중국 쪽의 미르의 전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이게 IP를 가지고 있고 다른 관련 그 중국의 게임 회사들이 비슷한 짝퉁 게임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소송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일회성 로열티 매출도 좀 제외가 됐고 뭐 신규 게임도 굉장히 좀 출시가 예상보다 좀 적게 되면서 매출도 기대보다 잘 안 나왔죠. 근데 최근에 소송이 좀 완료가 되면서 지금 미르 트릴로지, 그러니까 미르 4, 미르 W, 미르 M 같은 그런 게임들이 내년에 이제 테스트 오픈 계획에 있고 출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2020년에는 매출도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좀 많이 적자에서 좀 흑자 전환으로 될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주가는 완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이제 바닥권이죠.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박스친 25,000원에서 한 3만원대 초반까지는 좀 박스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실적이 기대만큼 잘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5만원까지도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물론 만약에 게임이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지 않거나 소송이 더 지연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이슈가 있게 되면은 25,000원을 깨고 22,000원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선은 또 어느 정도는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G 종목들도 제가 이제 2020년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더 증가를 할 것인가를 더 초점을 맞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비중이랑 종목들도 선별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